중국은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조금씩 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만의 대중국 포위망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다카치 사나 일본 총리가 작년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총리의 발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이후 중국은 중국발 일본행 단체 관광을 사실상 중단시켰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휘토류를 비롯한 전략물질 수출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일본 영화와 공연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물론 최근에 관광을 다시 허용했다가 6월 22일에 다시 불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조금 이상한 기류가 돌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의 이러한 기류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일본 관광을 허용하든 안 하든 일단 계속해서 경계심을 유지한 채 일본만의 대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 방위성이 공개를 앞둔 최신 방위백서 초안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중국군의 군사활동 확대를 일본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지칭하여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해군과 공군의 활동 범위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군은 지난해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전단을 동원해 서태평양 일대에서 대규모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 해군의 원양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중국군의 활동이 일회성 훈련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군은 지난해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했으며 일본 방위성은 이를 두고 중국이 유사시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전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 함재기가 공해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사한 사례까지 언급하며 양국 군용기 간 우발적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대상은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협력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양국 폭격기가 동중국해와 태평양 방향으로 공동 비행을 시행하는데 일본은 이를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본은 동북아 안보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는 나중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보 분야만큼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광에서는 협력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군사와 안보에서는 중국을 가장 중요한 경계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방위력 증강과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 무인기 전력 확대,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최근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다카치 사나이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군사 정보 공유와 방산 협력 확대,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입니다. 만약 협정이 체결된다면 필리핀은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한 첫 동남아 국가가 됩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안보 협력 기반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지난 2024년에는 양국 군대의 상호 왕래와 훈련을 쉽게 만드는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했고 올해는 군수물자와 연료, 장비를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물품 영무 상호 제공 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여기에 지소미아까지 추가될 경우 양국 관계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이 상호 접근 협정과 물품 영무 상호 제공 협정, 지소미아까지 모두 체결한 국가는 영국과 호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일본과 필리핀이 각각 미국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면 미국을 포함한 삼국 간 정보 교환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일대에서 군사활동 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공유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산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필리핀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했던 아부쿠마급 호위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TC-90 항공기 추가 도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방위산업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필리핀으로서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해군과 공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국이 이처럼 협력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중국의 존재가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2028년 필리핀 대선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친미, 친일 노선이 유지되는 동안 최대한 많은 협정을 체결하고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핵심 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필리핀의 에너지 비축 능력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근 일본의 외교와 안보 정책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움직임이 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호주, 영국, 인도, 필리핀 등과 안보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해역과 남중국해 일대에서 협력 국가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기존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와는 공동훈련과 방산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국과는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하며 양국 군대가 상대국 영토에서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도와의 관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으며 해양 안보와 공급망 협력, 방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 역시 일본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양국 관계는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일본 관점에서 이러한 협력은 모두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일본은 중국군의 활동 범위가 동중국해를 넘어 태평양과 남중국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 한 곳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를 연결하는 형태의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이러한 구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내부에서도 최근 대만 유사시를 더 이상 먼 지역의 분쟁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곧바로 일본 안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여러 섬들은 대만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해상 교통로 역시 이 일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 해협의 안정이 곧 자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남서부 도서 지역에 대한 군사적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던 부대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감시 체계와 통신 시설 구축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움직임이 대만 해협 유사시를 염두에 둔 사전 준비 작업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욱 주목하는 부분은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미군과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각종 훈련과 지휘체계 연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방어체계 구축을 넘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안보 정책과 군사력 배치, 동맹국들과의 협력 확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만 해협 위기를 매우 중요한 안보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과의 전략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